자, 76페이지 제 3절. 자, 생태론적 접근을 이제 입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현상의 주요 접근 방법은 1900년, 1930년, 1950년, 60년 끊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요 시기는 이제 구조를 대상으로 한 어프로치, 접근 방법이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뭐다?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비웠죠. 그 다음에 30년대부터 50년대까지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접근 방법이 등장했다. 그 하나가 인간관계론이고 또 하나가 이제 행태론이에요. 자, 이제 50년대부터는 환경 중심의 연구 자체가 등장하는데, 이 테이프를 그린 게 바로 생태론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비교 행정론, 체제론 이런 것들은 환경을 대상으로 한 접근 방법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회장들은 생태론을 학습할 거예요. 여러분, 생태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태학이다라고 하는 학문적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 두셔야 돼. 에코로지 그러는데, 자, 생태학 자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정한 유기체, 토끼가 있다. 토끼가 현재 3,000마리야. 그럼 토끼가 3,000마리가 유지가 되는 것은 토끼끼리 가족회의 열어서 야, 우리 3,000마리 유지하자 해서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죠. 토끼를 둘러싼 외부 환경 가운데 토끼를 먹이려고 하는 이쪽에 매가 20마리가 있고, 이쪽에 뭐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10마리가 있고, 이쪽에 사냥꾼이 20명이 있고, 뭐 늑대가 30마리가 있기 때문에 토끼가 3,000수가 유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태학은 이런 특정한 유기체에 영향 미치는 외부 환경은 뭐가 있고, 이 외부 환경에 대해서 유기체가 어떻게 적응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을 에코로지 생태학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생태론적 접근에서는 토끼란 유기체를 뭐로 바꾸냐? 이걸 행정으로 바꾸면 돼. 정부 활동에 영향 미치는 외부 환경은 뭐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행정이 어떻게 적응하는가를 연구하는 거야. 이게 바로 생태론적 접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럼 이 이론은 최초로 환경을 고려한 접근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여기 보자. 그 행정과 요 환경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행정이 환경에 영향 주는 건 전혀 없어요. 영향만을 받는다고 해석하고 있지. 그래서 행정을 수동적 입장에서 해석한 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여러분들 결정론이라고 그러죠. 자, 결정론 자체는 어떤 현상이 발생했다. 그럼 반드시 선행 원인이 있다. 그 표현인데, 토끼가 3,000마리가 유지가 되는 건 선행 원인 바로 뭐야? 외부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 게 안 된 게 된 거죠. 그래서 결정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행정 안을 연구하는 것을 미시라 그러고 바깥을 관찰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거시라 그러죠. 이건 거시 이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거시 이론. 거시 이론.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 내용을 좀 보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보자. 생태론적 접근은 행정학에서 환경을 최초로 고려한 이론 나서. 나 그 옆에 끝에 거시 이론이란 말 나오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끝에 행정이 환경이나 문화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 하는 양자의 상호관계를 밝힌 이론. 상호관계를 밝히는데 어떤 식으로 행정을 수동적으로 밝힌 거야? 능동적이라고 밝힌 거야? 수동적이다라고 밝힌 이론이죠. 그 밑에 행정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 유의만을 고려하고 영향을 주는 거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죠. 자, 학자를 얘기할 때는 거기 우리 교재에 두 명의 학자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하나는 가우스가 나왔고 또 한 사람 리그스가 나왔는데, 자, 특히 가우스 같은 경우에는 1947년도 거기 Reflection on Public Administration, 그래서 행정에 관한 성찰 반성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하고, 여기에서 환경을 최초로 7가지 형태를 제시해. 그래서 그 밑에 J.M. 가우스의 이론해 가지고 환경이 행정에 미치는 7가지를 제시했다. 이렇게 나와야 나와요. 여러분들. 그 영어에 첫 글자를 따가지고 P4SWC라고 정리해 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P로 시작되는 것이 몇 개예요? 네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 나온 게 people, 국민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특정 국가의 국민의 연령이나 인구 분포. 노인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노인 복지 문제가 행정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을 해야 하네. 부상하겠죠? 두 번째 장소. 특정 국가의 위치나 장소가 사막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그 무엇보다도 수자원 개발이 행정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합니다. 자, 세 번째, 물리적 기술.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다. 컴퓨터 과학이 발달했다. 행정에 엄청난 영향 미치겠죠. 그럼 네 번째, 리더 인품이 권위적이냐 독선적이냐에 따라서 행정현상 바뀌겠고, 다섯 번째, 사회적 기술. 주식, 제도, 금융, 실명제 같은 사회적 기술의 발달은 행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마지막으로 욕구와 이념. 자, 미안합니다. 여섯 번째, 욕구와 이념. 욕구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얘기하죠. 그럼 이 바람에 행정은 응답을 해야 돼. 응답을 해야 되겠고, 이념을 얘기할 때는 한 국가를 지배하는 사상이나 사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칼 막스의 사상이 지배, 아담 스미스의 사상이 지배하냐에 따라서 행정 현상은 바뀌겠죠. 자, 마지막으로 재난 나왔죠. 홍수가 났다. 전쟁이 됐다. 행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자, 참고로 이번에 프레드리크스 같은 경우에도 환경을 5가지 형태로 제시해놓고 있는데, 거기 여러분들 그 정치, 경제, 사회 쭉 나온 거에서 앞글자만 동그라미 잡아. 정사경이 커. 정사경이 커. 여자 이름 가운데 사경이가 있다. 키가 크다. 정사경이 커. 정치, 사회, 경제, 이념, 커뮤니케이션 5가지 얘기한 게 리그스예요. 자, 지금 문제는 가우스 것하고 리그스 것을 섞어서 꼬르르 문제 형태가 또 등장을 해왔습니다. 자, 그럼 평가를 보자. 행정과 환경과의 관계를 최초로 분석한 일은 여기 들어가죠. 두 번째, 행정은 하나의 유기체, 토끼 같은 유기체로 파악했고, 그 옆에 거시적 이론, 아까 얘기했죠. 세 번째, 시간과 장소, 몽땅 다 환경이야. 그래서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특수한 행정현상이에요. 특수성 미추잖아. 이걸 보편성 그러면 보편적, 일반적 그러면 틀려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뭐 일반적 이론, 일반적 현상 틀려. 보편적 현상 틀려요, 여러분들. 특수한 행정현상입니다. 자, 비판을 얘기할 때 행정을 너무 지나치게 수동적 입장으로서만 제시하고 있다. 지나친 결정론이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고, 두 번째, 행정의 외제, 바깥만을 얘기하고 있지 내부적인 측면은 경시하고 있다. 다음 세 번째, 모든 것이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발전에 있어서 엘리트의 능동적 역할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발전에 있어서 엘리트 입장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죠. 행정현상 설명할 때 거시적인 것은 얘기 안 하고 있죠. 미생의 현상 경시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고, 행정에 영향 미치는 환경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은 잘하고 있으나 어떤 식으로 문제점을 해결해야 돼 하는 처방성 제시한 거 있어 없어? 없잖아. 문제점 해결해야 돼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환경 이런 것에 불과하다 이게 설명으로 끝나지. 자, 이번에 신생국 발전을 패배주의.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 보자. 여기 신생국이 있어요. 이제 강대국 있어. 자, 신생국일 때 강대국은 외부 환경이야, 환경이 아니야? 환경이지. 그 모든 것이 환경에서 결정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신생국의 운명은 강대국에서 좌우되겠지. 그래서 신생국 발전에 지나치게 패배주의를 이식할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거기 날개에 보시면은 생태로는 지나친 결정적 입장을 취하며 특수성 입장, 아까 특수한 행정현상 얘기했죠? 일반성이나 보편성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표현 숙제에서 가져갈 거야. 자, 봤으면 이제 절을 바꿔서 제4절에 체제론적 접근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출제 포인트를 보시면은 이번에 체제론의 일반적인 특징에서 C급 정도 별표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체제론이 무엇인가 개념부터 좀 정리해 보겠는데, 첫 번째 나온 게 구조 기능주의 입장이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칠판을 좀 보자. 자,
사회학에서는 사회현상의 접근 방법을 대표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균형론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변동론이 있죠. 그리고 이런 균형론 자체를 대표하는 이론이 바로 뭐냐? 구조기능주의고, 이 변동론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갈등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기능주의는 모든 사회 자체를 얘기할 때는 하부 구조가 있다. 국가 하부 구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죠. 일정한 기능을 시행하면서 입법부는 법을 제정하고 행정부는 법에 따라 집행하고 사법부는 법적인 판단을 해야 하죠. 일정한 기능을 시행하면서 전체 균형과 안정 유지에 기여해야 하죠. 이게 구조기능주의야. 그런데 변동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갈등을 여러분들 긍정적 활용의 대상으로 해서 그래. 그러니까 갈등을 토대로 사회는 진보되고 변화된다고 해석한 이론이 바로 갈등론이고, 그러면 상단의 구조기능주의의 근거에서 행정현상에 접목된 것이 바로 뭐다? 체제론적인 접근이고, 요즘에 갈등론에 근거하여 등장한 접근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이게 카오스 티오리, 혼돈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혼돈 이론. 그래서 이건 뭐 나중에 학습을 할 테고, 그럼 특히 이 혼돈 이론에서 하나만, 이 혼돈을 엔트로피라 그래. 뭐란다? 엔트로피를 혼란이라 그러는데, 이 혼란을 부정적 통제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활용의 대상으로 속해. 혼란을 겪으면서 인간은 새롭게 태어나고 발전한다고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엔트로피라는 혼란 자체를 여러분들 긍정적 활용의 대상, 그걸 정의 엔트로피라고 그러거든요. 플러스 정의 엔트로피. 근데 체제론 자체는 균형론과 안정론을 강조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엔트로피를 부정한다란다. 엔트로피를 부정하겠죠. 그래서 부의 엔트로피. 왜? 혼란, 무질서를 싫어하니까. 자, 또 하나. 아까 구조기능주의는 모든 체제는 하부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지. 그럼 체제론도 마찬가지야. 모든 체제는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체제, 부분 체제가 있다고 파악하는 거야. 아까 국가 얘기했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얘기했지. 그럼 법을 제정하고 법에 근거하여 집행하고 법적인 판단으로서 사법부가 하지. 일정한 기능을 시행하면서 전체 균형과 안정 유지에 기여해야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체제론이에요. 물론 이때 국가는 환경은 뭐 타 국가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자, 구조기능주의 시각 난 거 보자. 볼 때 체제란 복수의 구성요소 또는 변수가, 아까 국가란 체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라고 하는 구성요소, 변수가 있어 없어? 있죠? 서로 상호 의존돼 있고, 그러면서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질서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 목적으로 통합돼 있죠. 이게 바로 통일성이야. 가지면서 환경과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그 다음 밑줄 전체 내지 실체예요. 전체로 보지 부분으로 보는 게 아니야. 실체란 말 나왔죠. 게스탈트. 게스탈트 자체를 번역할 때는 형태라고도 번역을 하고, 실체로, 여기서 실체는 유기체야. 쉽게 말해보다 유기체로 봅니다. 유기체. 살아 숨쉬는 유기체 해석하는 거야. 그럼 유기체의 반대말은 뭐야? 기계 아니야. 기계는 죽어 있는 거 아니야. 기계는 1 더하기 1은 2에 불과해. 그럼 부분의 합은 전체랑 똑같아. 근데 살아있는 유기체는 전체는 부분 갖고 설명할 수 없는 알파가 있다고 파악해. 자, 거기 예증 나온 거 봐. 맨 밑에 각주 37 나온 거 봐. 게스탈트, 이게 바로 유기체인데, 첫 번째 중간에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라는 건, 이상. 부분의 합으로 설명할 수 없는 뭐가 있다고 파악하는 거야. 그 밑에 끝에 보자. 인간이란 단순한 뼈, 근육, 신경, 장기의 구성으로 합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서. 그러니까 뼈, 근육, 신경, 세포, 장기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 나름대로의 독특하고 신비스러운 속성이 있어 없어? 있죠. 그걸 연구한 거예요. 그걸 연구한 이론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보자. 그러니까 전체는 부분의 합 말고 플러스 알파가 있다 없다?
부분의 합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전체는 나름대로 알파가 있다고 파악하는 거야. 알파. 좀 전에 그거 아니야? 인간은 신경세포, 장기, 근육의 합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 이게. 그거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 나름대로의 독특하고 신비스러운 속성이 있다고 파악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부분 갖고는 설명할 수 없으니까 전체를 별도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이 전체를 별도로 연구하는 것을 전체주의 방법론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전체주의 방법론. 전체는 부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전체 나름대로의 독특하고 신비스러운 속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신비주의 방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비주의. 그러면 전체를 별도로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돼. 그래서 이것은 거시론이야. 일반적으로 전체주의 방법론 자체의 약 80%는 다 거시가 되거든요. 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제의 속성을 바로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1번, 체제는 각 구성 요소로서 여러 부분이 있고 이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 각 구성 요소는 전체 체제 속의 하위 체제로 표현된다. 이 말은 뭐야? 전체를 위하여 부분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부분을 위하여 전체가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파악하지. 입법부를 위하여 국가가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 국가를 위하여 입법부나 사법부나 행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잖아. 그래서 이 말은 전체를 위하여 부분이 존재한다. 그 표현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체제는 일정한 경계가 있다. 경계가 있으니까 들어오고 나가죠. 이제 경계는 환경을 얘기하는 게 환경 갖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환경 갖고 있다. 그리고 체제는 살아 숨쉬는 유기체가 있다 보니까 생명력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이나 정보, 자원, 정보, 몽땅당 에너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다음 투입 전환 산출 활류 나왔죠. 체제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무엇인가를 투입받고 내부로 전환시키고 바깥으로 산출하고 일정한 또 환류가 이루어진다고 파악합니다. 6번, 체제는 구성 요소 간의 균형성과 항상성. 항상성은 안정성을 얘기하는 거야. 철저하게 체제로는 균형과 안정을 중시한 이론이라고 파악하는 거야. 부분 체제는 전체를 위해서 전체 균형과 안정을 위해 일정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랬지? 이 말은 균형성과 안정성을 중시한 표현이에요. 자, 7번에 등종국성. 등종국은 종국에 가서는 같을 등자, 같은 것이 되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이 말은, 자, 여기 보자. 종국에 가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종국적인 국가의 전체 목표를 위해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근데 달성 방법은 다양성을 띄어야 안 띄어? 달성 방법은 다양하지만 국가 목적 달성에 궁극적으로 귀결된다 안 된다? 귀결된다. 그걸 지금 얘기한 수로 등종국성. 거기 들어보자. 다른 것이 들어가 결국 독일한 것이 되어진다. 궁극 목표로 다 통합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즉 목표 달성이 뭐야? 다양성이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의 목표로 귀결된다. 그 표현이거든요. 8번에 전체주의 방법론 얘기 계산했어요. 아까 전체주의 얘기했죠? 전체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신비주의 방법론. 아까 얘기했죠? 여기 적어놨잖아. 신비주의. 신비주의, 전체주의들도 총체주의 방법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뭐라고 표현한다? 총체주의 방법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거시 나왔죠. 모든 체제는 목적을 갖고 살아간다 해서 목적론적 관점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인간도 목적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듯 체제 역시 목적을 갖고 살아간다고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계층제의 구조를 가져. 무슨 말이냐? 여기 보자. 자, 여기 국가라고 하는 체제 자체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구성되어 있지. 행정부는 다시 18개의 부처로 구성이 되어 있어. 되어 있죠? 그 밑에 다시 실, 국, 과,
구성이 돼야 한다. 일명 하이라키의 구조를 가져 안 가져? 가져 여러분들. 이 바로 계층제의 구조. 이걸 달리 얘기할 때는 분화와 통합의 구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분화와 통합의 구조 상관없어요. 내려가면 분화, 올라가면 통합. 자, 그 다음에 시간중시 별표. 모든 체제는 자, 인간도 시간을 고려할까 안 할까? 자, 여러분들 시간을 고려하기 때문에 지금 인천행정고시학원에 앉아가지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 아니야? 왜 미래를 위한 거냐? 그럼 미래라는 시간을 고려한 게 아닌 게야? 한 거죠. 근데 체제 역시 인간처럼 시간을 중시한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고려한다 그 표현이거든요. 뭐 시간선상에서 움직이는 순환적 통치현상 그 말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시간을 고려하고 있다 인간처럼. 그럼 여기 보자. 체제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체제는 살아 숨쉬는 기체다. 체제는 시간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건 연구자가 상상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경험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 체제가 살아있다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지. 인천행정고시학원 살아있다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잖아. 현실적인 경험을 토대로는 그런 얘기 못해. 연구자가 상상한 게야. 상상. 그 상상에서 등장한 이론을 관념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관념론. 선생님이 관념론이라는 말 쓴 걸 나 진짜 싫어하거든요. 선생님이 책을 쓴다 그러면 이렇게 안 써. 이 관념론은 여러분들 독일의 칸트라든가 헤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관념론적 관점을 생각해야지 경험한 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관념론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지. 근데 이렇게 썼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 책을 쓰신 분들이 100% 여러분들 철학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냥 여기서 그냥 경험론의 반대말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험론의 반대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베이컨의 경험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철학이 아니야. 그런 철학이 아니라 여기서 그냥 경험론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론이에요. 경험을 중시하는 이론이야. 그 반대말은 관념론이에요. 경험하지 않고 머리 쓰고 관념으로 생각했다. 관념론. 그 독일의 관념론이 아니라고. 자, 어쨌든 간에 관념론이지 경험론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속성 지금 얘기한 거 숙제서 가져가시고 자, 이 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들 탈코트 파슨즈 사회 체제 그거 볼 필요 없어요. 사회학자가 얘기한 건데 굳이 여기서 하나 가져갈 게 뭐가 있냐면 쌍가루 이번에 체제의 기능이 나오죠. 그래서 이 파슨즈는 전체를 위해서 부분 체제가 수행하는 기능을 네 가지 형태. 전체를 위해서 부분 체제가 수행하는 기능을 네 가지 형태로 제시해놓고 있고 영어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거기 보자. A질 기능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A는 adaptation, G는 goal attainment, I는 integration, L은 latency pattern maintenance에서 네 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적응 기능 자체를 얘기할 때는 환경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생산 배분하는 기능을 적응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생산 배분하는 활동은 무슨 활동이라 그래? 생산 배분하는 거야. 그걸 경제 활동 그러는 거예요. 경제 활동. 그래서 경제 조직의 기능. 여러분 여기 보자. 니들 공무원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쩐이 필요치 않아. 돈이 필요하잖아. 그럼 부모님이 경제 활동을 토대로 조달을 해야 하네. 하죠. 이게 마찬가지야. 체제 역시 지금 얘기한 자원 배분 생산 자체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다. 그 다름 아닌 경제 조직이다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뭐 기업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파슨즈가 얘기한 게야. 자, 두 번째, 목표 달성. 체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여러분들 구체화시키는 기능을 얘기하는데 그걸 달성하는 것을 정치 조직이다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의회, 정당, 다 여기 들어가는 게 의회, 정당, 무슨 압력단체, 몽땅 다 여기 들어갑니다. 자, 통합은 부분체제, 하위체제 간에 발생하는 갈등이나 대립을 조정 통합한다.
경찰 기능 들어가죠. 멱살 잡고 싸움질하다가 안 되면 지구대 가고, 지구대 가서 안 되면 경찰서 가고, 경찰서 가서 안 되면 어디가? 법원에 가서 해결을 해야 해. 그래서 나온 게 경찰 사법 기능 나왔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통합 조직으로 파악한 게 파슨제예요. 자, 마지막 현상 유지. 체제의 자기 유지 기능 얘기하죠. 문화를 전수하고 문화를 교육하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학교 들어가죠. 가정 들어가죠. 종교단체를 묶어서 현상 유지 조직으로 파악한 게 파슨제예요. 그래서 여기 A질 기능 4가지 형태 꼭 머릿속에 정리두시고 수행하는 조직도 외워두셔야 합니다. 최근에 이게 문제가 나왔었어. 최근에 군무원 시험 문제 출제해 나왔었어. 4가지 기능에다가 수행하고 있는 조직까지도 함께 정리. 자, 정치적 근거 볼 필요 없습니다. 자, 넘겨서 이제 정리할 게 행정체제 이론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행정체제는 행정학에서 파악하고 있는 체제 이론을 얘기하는 거야. 샬칸 식기는 사람이 행정체제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 외부 환경에서부터 무엇인가를 투입받고 내부로 전환, 산출, 환류의 과정을 해석한 게 샬칸 식기야. 자, 기지개 한번 펴보자. 기지개. 졸렵죠, 여러분들? 점심 먹고 졸려올 거예요. 선생님, 그 친구들이 올해 공론연수를 공론연수란 말은 들어봤어요? 기업체라든가 여러분들 공무원이 정년 1년을 남겨놓고 공론연수란 기간이 주어져. 내가 1년 동안 여러분들 쉴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그러니까 당신 잘 정리해서 나가라 하는 의미야.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 안 나가. 노는 게야. 공론연수야 말 그대로 여러분들. 여행 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하는데, 뭐 현재 공무원인 애들도 몇 놈이 있어요. 몇 놈이 있고, 민간 기업사인 애들은 이제 한 놈이 또 공론연수를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이거 그러는데, 요새는 뭐 정부뿐만이 아니라 민간 조직도 신분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좀 보장이 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편인데, 그래도 생존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진 것은 어쨌든 간에 공직입니다. 공직. 국가정보원에 다니는 친구들도 몇 명 있는데, 대학도 이런 가운데. 근데 두 놈 다 말은 이제 공론연수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옳죠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알아본 바로는 공론연수가 아니라 재작년인가 명퇴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친구들한테는 그냥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공론연수 기본에 들어간다, 이제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공직은 좋은 것은 강력한 신분 보장이에요, 여러분들. 신분 보장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무원 쪽 지원을 그래서 한다고 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분 보장과 신분 보장 안 되는 건 천지 차이에요, 여러분들. 천지 차이에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학원 강의를 91년도부터 1월달부터 강의했거든, 고지학원 강의를. 91년 1월부터 강의해 지금 31년째, 32년째 강의하고 있는데, 만 31년, 32년째 되는 건데, 사실 이제 주변의 선생님들이 아마 그만둔 사람들이 다예요. 본인이 계속 학원서 강의하는 사람들은 진짜 없어요. 현재가 출발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우리 학원에는 그래도 뭐 여기 영어 선생이나 국어 선생이 그래도 옛날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이건 진짜 희귀한 거예요. 우연하게 또 여기서 만나서 같이 강의하고 있는데, 이건 진짜 희귀한 거고, 민간 기업은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갈증을 느꼈던 게 신분 안정이야. 왜? 신분이 항상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게 1년 하고 2년 하고 뭐 하면 항상 여러분들 뭡니까? 재계약이 안 되고 그러면은 매년 여러분들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선생님이 갖고 있는 이쪽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민간 기업도 여러분 재계약을 매년 해. 재계약보다는 요새는 이제 뭐라 그래, 여러분들. 그 연봉 협상한다고. 매년 협상. 협상 자체를 토대로 연봉이 깎이기도 하고, 또 아니면 안 깎이기도 하고, 많이 깎으면 너 그만두라는 얘기랑 똑같아. 연봉을 작년도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7천만 원 줬다가 올해 3천만 원 받으라 그러면 이제 맛이 가한가? 그만두란 거 아니야. 근데 공무원은 그런 게 없어. 공무원은 여러분들 꾸준히 보수 올라가는 거니까, 공직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고, 아마 이게 뭐 상담을 토대로 공무원 뭐 갖고 있는 장점 그런 걸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나는 한편 이런 생각을 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 2개월 정도 하는데, 아니, 3개월 정도. 이게 3개월에 한 텀이니까. 3개월 동안 진짜 죽었다 깨어날 정도로 공부 한번 해봐. 얘가 모든 걸 여기에 몰빵해서 한번 해보라는 내용이야. 그래서 3개월 동안 딱 하고 나니까 그래도 할만해. 그러면 하세요. 근데 3개월 동안 그렇게 했는데 자신이 없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럼 길을 빨리 바꾸는 것 따라야 방법이야. 근데 해보지도 않고 그러면 안 돼. 일단은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결정이 늦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몰빵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제는 3개월 동안 몰빵을 해야지. 그것도 못한다 그러면 다른 일 못해요, 여러분들. 다른 일도 못한대도. 모든 일도 여러분 하여간에 시작해서 한 번 쪽에 선생님 큰아들이 행정학과를 나왔어요. 행정학과. 여기 뭐 수도권에 있는 행정학과를 나왔는데 나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겠다 해가지고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서 고시원도 선생님이 해서 이제 고시원 강의 해주고 노량진 강의할 때 선생님이 선생님 강의 듣게 해주고 그랬다고. 근데 그 녀석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6개월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상담을 하더라고. 아버지 저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했냐니까 열심히 했다 그러더라고. 도저히 자신이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끈기 있게 하는 게 자신이 없대. 그러면 그만두라 그랬어요. 그렇게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기업체에 취업해서 기업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너 후회 없냐니까 후회 없대. 근데 이제 전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가 하여간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한 게야. 선생님 조카 한 놈이 있는데 조카도 녀석이 나한테 이제 매형되지는 분이 46세 때 세상을 떠나서 올해 일찍이 세상을 떠나가가지고 조카하고는 좀 각별해요. 각별한데 이놈아가 이제 공부를 잘했어요. 뭐 외고도 나오고 뭐 이 학교도 뭐 고대 뭐 나오고 저 카이스트에서 이렇게 석사도 받고 막 그런 식이거든. 근데 이제 이놈아가 나한테 얘기했던 게 행정고시 좀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행정고시 준비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똑같이 얘기했어. 너는 행정고시니까 5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봐. 해서 안 되면은 길 바꾸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했더니 하여간에 뭐 5개월 동안 열심히 했어. 근데 딱 하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나한테 외삼촌이니까 외삼촌 저 못하겠습니다. 내가 왜 하니까 안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네가 빨리 그만둬라. 더 늦기 전에 길을 바꾸자 해서 민간기업체 시험 봤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벌써 몇 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예정을 보면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애들이 빨리. 근데 또 이런 이유가 있어. 선생님이 인천 학원 강의를 94년도부터 강의했거든. 여기에 그때는 여기 이 학원이 없었어. 인천에 길 건너편에 지금 학원이 없었지만 한국고시학원이라고 고시학원에서 연락이 와서 4월달에 가기로 했는데 94년도에는 구급시험에 행정이 안 들어가고 7급만 선생님이 내려서 강의했어. 그리고 96년도부터 구급시험에 행정이 들어갔거든. 그래서 이제 그때 95년부터 행정 강의를 하고 97년도가 8년도가 됐나 봐. 고등학교 군인가 또 군인 키가 한 165cm 정도 되고 좀 외소한 녀석이 너무 쫙쫙 시커멓가지고 와서 선생님한테 상담하고 싶다 그러더라고. 나한테 상담하고 싶대. 그래서 뭐냐 하니까 선생님 저 공무원 되고 싶은데 저는 공무원 시켜주세요 그러더라고. 지 형하고 지 여동생이 나한테 공부해서 공무원 됐어. 그러니까 형하고 이제 동생이 김 선생님한테 상담하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러냐 그 시험 보자. 영어 시험 봤거든. 영어 시험이 30점 나온 35점이 나왔어. 맞은 거 왜 맞는지도 몰라. 영어 바닥이야. 너는 해 그냥 해야 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시킨다 할 거냐? 그럼 너 나가 회칠해 준다 그러니까 회칠해 좋대. 맞는겠대. 그래서 그놈아가 하루에 4시간 만졌어. 4시간. 자, 이 학교 명칭을 내가 대줄게. 이 인천에 있는 학교 나왔거든, 고등학교. 이거 떼놓고 얘기할게. 옛날에는 그 고등학교가 별로 진짜 현찮은 학교였어. 옛날에는. 지금은 학교가 이제는 뭐 그런 학교가 좋은 학교 아니에요? 요새는 오히려 많이 바뀌었지. 그 당시에는 진짜 꼴통들만 다니는 학교야. 빠가야 빠가. 그리고 군대를 바로 졸업했으니까 머리가 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해철이도 맞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14개월 만에, 그래, 14개월 만에. 14개월 합격을 했어. 그래서 어디서 근무했냐면 그 당시에 연수동리가 그때 막 개발돼가지고 막 등장할 때야. 영수동 동사무소에서 근무했어. 그러다가 구청에 들어와서 근무했거든. 그래서 어느 날 노량진에 또 와서 여기 있는 게 노량진에 와서 너 웬일이야 하니까 선생님 도지 전입 시험 보려고 왔습니다. 시 전입 시험. 그러니까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로 갈 때는 시험을 봐야 돼. 행정학하고 민청하고 세 개를 봐서 시험을.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선생님 결혼합니다. 주례 봐주세요. 내가 주례 봐줬어. 이렇게 주례 봐가지고 좀 인천시에서 근무해요. 그리고 인천대학교 야간 학교를 들어가서 고등학교 안 나와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학생 너 들어가자. 그래서 산업특별조정으로 대학을 안 나왔는데 고등학교로 시험 안 봤는데 특별조정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인천대학교 야간학 행정학과 졸업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해.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최선을 다하면, 근데 그 친구가 만약에 그거 그때 안 하고 다른 거 했으면은 글쎄요, 과연 현재 같은 행복을 누릴까는 사실 의구스러워. 그러니까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는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항상 길이 열려 있어요.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게.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도저히 안 된다 할 때는 길을 바꾸는 따라 방법이야. 근데 최선도 안 하고 난 다음에 바꾼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 없어? 있죠.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 미래의 직업 선택을 위해서 현재 학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확신이 된다 그러면 몰빵을 해야 돼. 몰빵이라는 건 생활을 완전히 바꾸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옛날처럼 할 거 다 하면서 공무원 못 돼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 만나고 다 뒤로 미루고 남학생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다 끊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 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에 대한 일단은 자존감을 가져야 돼. 그리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공무원이 됐을 거예요. 자신감 생기고 할만해 하면서 나 괜찮은 녀석이야 하고 내가 계속 해야 돼. 이게 여러분들 1년이 옛날에는 여러분 한 3년 정도 걸려서 하는 애가 많거든. 근데 요새는 합격 연수가 좀 옛날보다 빠르져가지고 한 1년 반 빠르면 1년 합격을 해. 요새는 그래. 옛날과 틀려. 물론 이제 요새도 2년 3년 된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하고 비교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시립도서관 그런 데 가잖아. 그러면 공무원 옛날에는 3수생, 4수생, 5수생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러니까 시립도서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귀신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지금은 거의 없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좀 빨리 된다. 빨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부했는데 좀 안 되는 게 운이 안 좋아서 그런 게야. 운 때문에 탁 돼. 그러니까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해서 내년도 시험에 합격을 하라고. 그리고 다시 얘기했지만은 공무원 시험 준비는 일반 행정 국가직도 있고 지방직도 있고 군무원 시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 행정학하고 행정업 하니까 이제 군무원 보라는 게야. 근데 군무원은 영어하고 한국사가 공인 성적이 나와야 돼. 공인 영어. 영어는 이제 지텔프라든가 아니면 토익이라든가 성적이 몇 점 이상 되는데 굉장히 쉬워. 진짜 쉬워. 별도로 공부할 필요 없어. 학원서 영어 수업 보면 공부하면서 시험 보면 돼. 그럼 합격을 해. 한국사도 마찬가지야. 학원서 한국사 공부하면서 한국사로 이제 검정 시험을 받아가지고 합격을 하더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7월 중순에 군무원 시험에 일반 행정은 행정학, 행정법, 국어 이 세 개야. 영어, 한국사는 공인용어로 대체가 돼. 별로 시험 안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보기 쉬워 안 쉬워? 쉽죠, 여러분들. 그리고 저거보다는 쉬워. 국가직, 지방직 거보다는 쉬워 그게. 군무원 시험이. 그러니까 국무원은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게야.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민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군인들 눈치 절대 안 봐. 군인들이 여러분들 눈치를 보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군인들 여러분들 다 허가 받고 막 그래, 여러분 틀려. 이건 행정 업무 아니야. 행정 업무. 노가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꼭 그쪽도 한번 겨냥해서 공부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선생님 얘기가 옆으로 나갔는데, 자, 80페이지 체제, 행정체제에서 시작하는 행정체제를 환경에서부터 무엇인가를 투입받고 내부로 전환, 바깥으로 산출, 환류의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자, 그럼 거기 동그라미 2번에 투입부터 보겠는데, 투입은 환경으로부터 행정체제의 전환 과정에 투입되는 요구나 자원 나왔죠. 그래서 그 밑에 줄 중간에 밑줄 요구나 희망. 요구나, 정부에 대한 요구나 희망. 두 번째, 투입되는 각종 자원.
투입되는 인력, 물자, 정보, 각종 자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행정 수혜자나 다른 행정기관의 지지나 반대, 이건 몽땅 다 투입에 들어갑니다. 알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보자. 국민의 무관심도 투입에 들어가. 국민의 무관심도 투입에 들어갑니다. 국민의 무관심도 투입에 들어가. 자, 전환은 환경으로부터 투입을 받아 그 결과로서 어떤 산출을 내기 위한 미칠 작업 절차나 과정을 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환을 대표하는 것은 하나만 가지고 가는데 쭉 내려가서 정책 결정. 정책 결정을 전환의 형태 해석합니다. 그거 가져가야 돼. 그러면 산출을 얘기할 때는 투입받아 전환 과정을 거쳐서 다시 환경에 응답하는 결과를 얘기하는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정책 집행 나왔죠? 정책 집행을 지금 얘기한 식으로 전환의 형태로 해석을 합니다. 아니 정책 산출로 보겠습니다. 산출 변화입니다. 환류를 얘기할 땐 여러분들 오른쪽에 맨 위에 보면은 끝에 적극적 환류인 개혁과 쇄신, 소극적 환류인 통제나 시정 조치가 바로 환류를 대표합니다. 근데 적극, 소극 구분하지 마시고 개혁과 쇄신, 통제, 시정 조치 이런 것들을 환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해서 가져갈 거. 됐습니까? 자, 말씀은 이번에 이제 체제의 유형을 보겠는데 체제는 여러분들 환경을 고려하냐 고려하지 않냐에 따라서 폐쇄와 개방 체제로 나눠서 얘기하죠. 근데 특별한 전제가 없으면 체제는 개방 체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한 전제가 없으면. 그래서 개방 체제를 알기 위해서 폐쇄 체제의 성향이나 특징을 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폐쇄 체제 나온 거 보자. 첫 번째, 환경을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거 보자. 이런 것을 다른 말로 고정된 환경이라 그래. 고정된 환경. 환경이 가만히 고정되어 있으면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없어? 환경이 가만히 고정되어 있으면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고정된 환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럼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내부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여 안 기울여? 기울이겠죠? 또 환경에 가만히 고정되어 있으니까 환경에 의하여 목표가 변동될 개연성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목표가 명확히 주어진다고 파악한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또 환경에 가만히 고정되어 있으니까 미래 예측 가능성이 높아나죠. 예측 가능성이 높겠죠 여러분들. 자, 엔트로피는 아까 무질서 혼란이라고 했죠. 무질서 혼란도 맞고 저거 보자. 사멸 현상. 없어진다. 사멸 현상도 엔트로피라 그래. 무질서 혼란, 사멸 현상, 몽땅 다 엔트로피야. 이 개념을 자세히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그냥 간략히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사멸 현상을 생각해 보자. 폐쇄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지. 그럼 외부로부터 음식이 투입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럼 여러분들 외부로부터 음식이나 공기가 투입이 안 돼. 콧구멍, 입구멍 틀어막고 있어봐. 3분이면 맛이 안 가. 금방 죽어 안 죽어? 죽죠. 그래서 당연히 사멸 현상인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폐쇄를 다른 말로 정태적 균형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개방 나온 거 보자. 개방은 환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죠. 체제 외부에 관심을 기울이니까 개방이죠. 환경에 적응을 중시하겠고 환경으로부터 투입 전환 산출 환류의 과정. 자, 그리고 5번에 부정적 엔트로피. 자, 여기 보자. 아까 체제로는 균형과 안정을 중시한다고 분명히 얘기해서 안 했어요. 균형과 안정을 중시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어? 그러면 엔트로피는 아까 무질서 혼란이라 했으니까 무질서 혼란을 어떻게 부정한다 안 한다? 그래서 부정적 엔트로피. 균형과 안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무질서 혼란을 부정한다. 부정적 엔트로피가 존재한다. 그런 말 쓰는 거예요. 자, 이게 보자. 또 엔트로피를 아까 사멸 현상이라고 얘기해서 안 했어요. 했죠. 인간은 개방이야 폐쇄야? 인간은 개방체제 아니야? 음식을 먹어 안 먹어? 먹고 밀어내기 한판 하잖아. 왜? 살기 위해서. 내가 왜 죽어? 사멸을 부정하는 게 안 하는 거야.
내가 왜 죽어? 죽음을 부정하다 보니까 계속 음식 먹고 여러분들 공기 마시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개방은 부정적 엔트로피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런 말 안 쓰고 부정적 엔트로피가 존재한다 그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개방 체제를 동태적 균형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자, 날개에 보시면은 엔트로피란 무질서, 혼란, 사멸 현상, 노폐 기제. 개방 체제는 부의 엔트로피가 존재한다 그런 말 나왔죠, 여러분들. 자, 평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평가는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들. 자, 개방 체제까지 파악해봤고 좀 쉬었다가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자.